안녕하세요. 써니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어 선생님, 써니입니다. 자, 제가 오늘 얘기할 것은 이제 요지 부분인데요. 요지를 잘 맞추기 위해서는 제시문에서 어떤 내용으로 이 제시문이 쓰여졌는지를 빨리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뭐, 당연히 요지니까 먼저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읽지 않고 그냥 대놓고 처음부터 문장을 읽게 되면 항상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지를 갖다가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들어가게 되면 문장 속에서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헤매지 않으려면 항상 문제를 읽고 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로 이런 말을 하는지에 대한 의도를 먼저 파악하는 습관을 꼭 들여야 돼요. 그런 습관을 들이면서 이제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해줄 말이 많습니다. 첫 번째 보면 People everywhere have their special cultural rights라고 해서 사람들은 어디서든지 그들의 특별한 어떤 문화적인 어떤 의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문화적인 의식을 다 누구나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It is just as true in the workplace as it is in the surrounding culture라고 해서 as 구문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는 뭐 뒤에 거처럼 앞에 것이 진실이다 이런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it is as true in the workplace가 훨씬 더 중요한 문장이 되죠. 뒤에 있는 as는 어떤 그 비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문화적인 의식이 있는 것은 직장에선 진실이다. 뭐처럼 주변 문화에서 있는 것처럼 이런 얘기예요. 어쨌든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어떤 직업 내에서 어떤 의식 같은 것이 있는 것이 되게 진실이고 당연하다. 다 갖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문장만 봐도 이것이 어떤 직업 내에서, 직장 내에서 어떤 의식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관련된 거 보면 직종 투기에 의뢰는 업무 완수의 기여는 가능하죠. 근데 고유한 간섭이 문화 간 교류로 사라지고 있다. 이상하고요. 기술 혁신은 직장 내 뭐 이상하죠. 이건 그냥 읽어도 이상하고 같은 직종의 종사자는 권익보호 진짜 이상하죠. 솔직히 이거만 봐도 그냥 답은 1번이라고 그냥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all professionals observe their distinctive ways라고 해서 모든 어떤 직업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방법들을 다 준수한다 이런 얘기가 되고, 그런 것들이 what appears to be a superficial set of actions to outsider,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외부인들에게는 뭔가 피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 해석을 너무 이제 솔직히 어렵거든요. 이게 왜냐면 어려운 단어 슈퍼피셜도 있고 knit KNIT 이런 거 되게 어려운 단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보면 해석을 못할 수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지 문제 이런 걸 잘 푸는 데 있어서 모든 문장을 잘 해석하게 되면 잘 푸는 건 당연하잖아요. 2등급이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건 당연한데, 여러분들이 2등급이 다 아니고 영어를 다 잘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문제를 푸는 방법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한 4등급 5등급인데 어떻게 이런 문제를 잘 풀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는 아까 선생님이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첫 번째, 두 번째 문장 읽고 무슨 내용인지를 잘 파악해서 그거랑 관련되는 선택지를 먼저 골라놓고 나서 좀 어느 정도 그거랑 관련된 내용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하나씩 읽고 나가면 훨씬 더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직종 투기의 의뢰는 업무 완수에 기여한다라고 아까 이게 제일 맞는 답일 수밖에 없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문장만 읽어봐도 뭐 2번 고유한 가슴이 문화 간 교류 그런 내용 얘기하려고 이런 얘기 한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특히 두 번째 문장에서 얘기했던 It is as true in the workplace, 즉 직장 내에서 이것은 진실이다. 주변 문화에서 있는 것처럼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as 문장에서 어디가 중요하다고요? 앞에 문장이에요. 앞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앞부분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실제로는 요지랑 관련 있는 내용이에요. 뒤에 있는 as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는 뭐 힘세다. 철수처럼. 그는 힘세다가 중요한 거잖아요. 철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힘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앞에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이런 어떤 문장 내에서 어디 부분이 중요하고 어떤 부분에서 실제로 이 화자가 중심 내용을 딱 두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냥 막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true in the workplace에서 갖는 것이 진짜 진실이다 이런 얘기, 그것이 실제로는 다 진짜다, 뭐 진실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1번이 훨씬 더 가능성이 있는 거고, 나머지는 실제로는 그냥 딱 봐도 아닐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아까
세 번째 문장이죠. What appears to be a superficial set of action to outsider. 다른 사람에게는 뭔가 superficial, 알아두면 좋아요. 그러니까 뭐 피상적인 이런 얘기인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별로 되게 이상한, 뭐 이렇게 의미 없는 어떤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실제로 인사이더 투게더에서 내부자를 결속시키고, 그 다음에 그들을 어떤 적절한 어떤 마인드 셋으로 그들을 두게 해서 그들을 일을 성공적으로 하게 한다. 그러니까 답은 여기까지만 읽어봐도 거의 정확하게 4줄 읽었더니 답은 1번이 나오죠. 이렇게 문제 푸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읽을 필요 없어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의 이제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의식으로 문제를 풀었을 때 만약에 틀렸다라고 하면 뭔가 잘못 읽은 거기 때문에 계속 그런 식으로 영어 공부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하라고요? 앞에 요지 문장 같은 경우 문제 풀 때는 앞에서 그 글쓴이가 왜 이런 글을 썼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읽어 나가면서 답을 쓰세요. 답을 쓰고 그 답이 틀렸다면 그때는 두 가지예요. 이게 글이 거의 뭐 뒤에 부분에 바뀐다든가, 그런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어떤 감각을 익히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은. 뭐 그런 경우는 예외적이지만 도움이 돼요. 두 번째는 해석을 잘못했거나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계속 연습을 해 나가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1등급, 2등급까지 가는데 굉장히 빠르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장담하건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문장으로 갈게요. 두 번째 문장은 이제 요지 문제, 역시 다 요지예요. From what I have seen in counseling, the besetting sin of the father as a performance-focused parent is his misguided belief that with disapproval will cause his teenagers to try harder and do better. 이렇게 돼 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문장 상당히 어렵죠. 이게 From what I have seen in counseling, 카운셀링에서 내가 봐왔었던 것으로부터 지속적인 잘못, 아버지의 지속적인 잘못이라고 여기 밑에 besetting sin이 나왔어요. 이게 너무 어려운 단어죠. 솔직히 이런 문장 해석 안 해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아버지의 어떤 지속적인 잘못, 뭐 퍼포먼스 포커스드 페어런트니까 퍼포먼스는 어떤 성과를 집중하는 어떤 부모, 그러니까 뭐 점수라든가 부모가 그런 거에 집중하는 부모로서의 어떤 지속적인 잘못은 그의 미스가이디드한 빌리프, 믿음이다. 미스가이디드 이런 것도 이제 뭐 굳이 모르면 항상 해석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 비세딩 씬도 몰라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파더, 아빠 뭐로써 성과에 집중하는 어떤 부모로서의 어떤 아빠는 그의 뭐 믿음을 갖고 있다. 어떤 믿음? 그 노기드라고 하는 말은 어려워요. 모르면 하지 마세요. 아까 말했지만 도기드 모르잖아요. 저는 알지만 여러분들 모르면 안 하면 됩니다. 저도 굳이 알려드리지 않아요. 이런 걸. disapproval이라고 하는 건 이제 승인하지 않고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는 건데, 그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그의 티네이저가 뭔가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게끔 할 거다. 그러니까 아빠가 좀 우리 애들이 공부를 못했네, 이런 것이 애들이 더 열심히 하게 하고 더 잘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I'll keep 어쩌고저쩌고 쭉 나와요. I'll keep criticizing you. 나는 너를 계속 비난할 거야. 그런 얘기죠. 뭐 할 때까지? 뭐 향상될 때까지,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또 되게 중요한 선택지 중에 하나가 인팩트예요. 인팩트는 사실 이런 뜻이지만 사실이라고 하는 뜻보다는 어떤 걸 알아야 되냐? 역접이에요. 역접이라든가 문장의 어떤 강조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팩트 뒤에는 읽어야 됩니다. 이해 가시죠? 요지 문제에서 인팩트는 꼭 읽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공짜로, 그것도 써니 선생님이 알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서 꼭 필수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팩트, 사실, excessive criticism에서 그렇게 비난하는 것은 hurts, 괴롭힌다. 10대들의 마음을 괴롭힐 뿐이다. 그 감정이나 이런 것만 괴롭히고 걔가 듣고 싶지 않게끔 할 거다. 이런 얘기죠. 실제로 뭐 여러분들이 막 부모님한테 비판 받아보세요. 그러면 기분만 나빠지고 듣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죠. 그러니까 1번부터 5번까지 봤을 때 뭡니까? 그러니까 뭐 과잉 칭찬 얘기 아니고 자녀의 일관성 아닙니다. 가족 상담 부모 전혀 아니에요. 4번 부모의 무관심 아니에요. 5번이죠. 10대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교육은 비난보다 칭찬이 효과적이다. 안 나왔지만 칭찬이 효과적이라는 얘기는 없죠. 그렇지만 뒤에 읽으면 나와요. 근데 왜 5번을 썼냐? 비난의 얘기가 많잖아요. 아까 1번 한 4줄까지 읽었을 때 계속 비난하고 하는 거 10대의 어떤 감정을 상하게 한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랑 맞췄을 때 5번밖에 답이 될 수 없다는 거를 여러분도
인지하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이런 문제는.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3번 다음 글의 의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역시 자, 영 폴리스 오피서에서 이제 뭐 경찰관이 되죠. 경찰관이 유니폼을 처음에 입을 때 왜 썼을까요? 이런 얘기. 유니폼을 입을 때 거의 확실히 이상하고 뭐 이상하다. foreign. strange랑 foreign 모른다고 foreign 외국적인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strange랑 같은 말이에요. and가 들어갔을 때는요. 앞에 것만 해석해도 뒤에 거랑 같은 말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두 개 다 해석해야지 문제 푼다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저랑 공부할 때는. 자, 그 다음에 보면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react to that uniform. 그러나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그런 유니폼에 어떤 in a range of more or less predictable way 어떤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여기서 이제 항상 말했지만 제가 말씀 또 드리죠. 모르는 거 해석하지 마세요. range of 이런 거 모르면 그냥 하지 마세요. more or less도 모르죠. 그럼 predictable way지만 하면 돼. predictable way지도 모르면 어쩔 수 없지만요. 어쨌든 다른 사람들은 그런 유니폼에 반응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짝대기 뒤는 해석하지 마시고요. 이거 해석하신 거 아닙니다. 물론 저기 등급 높으면 해석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these reaction 이러한 리액션이라고 하는 것은 help to make the police officer feel a part of the uniform에서 이러한 리액션을 해주게 되면 그 경찰관이 뭔가 유니폼의 일부가 되게 느끼게 해주고 좀 더 그 역할에 좀 편안하게 된다. 그러니까 뭐 경찰관이 이렇게 있을 때 경찰관이 처음에 자기 제복을 입으면 이상하겠지만 외부 사람이 봤을 땐 경찰관이 제복을 입고 있으면 뭔가 그 사람한테 뭐 어려운 거 있으면 물어보고 도움을 구하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반응들이 폴리스 오피서가 그니 유니폼의 일부이게 느끼게 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게 바로 this is the point. 이것은 바로 요점이다. 유니폼에 이런 얘기예요. 왜 썼을까요? 이 얘기. 당연하죠. 유니폼이 주는 어떤 작용, 효과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랑 관련 있는 게 몇 번입니까? 그렇죠. 5번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사람이 옷차림을 할 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다. 개성에 맞는. 제복에 뭐 아니죠 다. 제복을 착용해서 자신감을 씌우면 뭐 자신감을 씌워준다. 2번이랑 헷갈리지 마세요. 5번이랑 정확하게 보면 2번보다는 5번이 더 초점이 맞춘 거고요. 그 다음에 뭐 1번도 아니고요. 2번은 외관은 그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을 영향을 끼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제복을 입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제 4번이죠. 4번 문제를 볼게요. individualism gives strength라고 해서 individualism이라고 하는 개인주의예요. 뭐 여러분들 개인주의 힘을 준다 이런 얘기죠. 힘을 주지만 그것은 또한 create weakness. 첫 번째 문장에서 요지가 거의 이제 확실해진 거죠. 그러니까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이 힘을 주지만 그것은 어떤 약점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뭐 하지 않으면 조절되지 않으면 involvement with others 다른 좋아의 어떤 개입 관련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중재되거나 그러지 않으면 약점이 드러난다. 당연한 거죠. 개인주의가 좋긴 좋죠. 자기 것 신경 쓰고 개인주의니까 뭐 자기 것 신경 쓰고 자기 일만 신경 쓰고 자기 이익만 제일 먼저 신경 쓰고 하는 게 개인주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약점이 드러나죠. 친구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어떤 관련이나 이런 거에서 중재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뭔가 일 있을 때 자기도 도와주고 해야지만 그게 이제 약점이 안 생기겠죠. 그런 내용이 첫 번째 문장에 다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pure individualism에서 순수한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lead to 이끌 수 있는데 convenience 편리함을 그죠. 필로소피는 철학인데 편리함의 철학이나 어떤 그 다음에 lack of participation은 이제 뭐 참여를 안 하는 거죠. 참여 결핍. 그런 거를 이끌 수가 있겠죠. 그런 걸 이어질 수 있죠. 이것이 당연히 퍼스널 그로스를 제한시킬 거고요. 그리고 그 리더십 스킬이나 아니면 트레이트를 뭐 굉장히 어렵죠. 이런 뮤트란 말이 되게 어렵기 때문에 하여튼 뭐 이것은 제한시킨다. 이건 리미트는 거의 다 뜻을 알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배워서 그런지. 하여튼 이것은 제한시킨다. 개인적인 어떤 그 성장을 제한시키겠죠. 뭐 이해가잖아요. 안 좋은 겁니다. 순수한 개인주의는. 근데 가장 큰 프로블럼은 뭐 이렇게 하면서 게임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주의는 뭔가 뭐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주의는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고유한 특성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1번은 좀 그렇고요. 2번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비로소 아니요. 개인주의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3번 현대사회는 타고난 능력보다 개별적 노력이 중시된다. 아니죠. 이것도 전혀 틀렸고요. 4번 개인주의보다는 사회적 맥락에서 상호작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죠. 이거죠. 사회적 맥락 상호작. 답은 4번 그냥 쓸 수 있죠. 근데 개인주의가 지닌 양면적 특성을 공감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5번도 가능은 한데, 뭐가 답일까? 4번, 5번 중에서. 이제 4번이나 5번 둘 중에 하나가 더 말이 된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갖다가 보기 위해서 다른 거를 좀 더 문장을 읽어보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좀 더 읽어보게 되면, 저도 이제 헷갈리네요. 4번이나 5번 어떤 걸 써야 될지. 실제로 맨 마지막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We need to move into a position of not thinking, the world rotates around us, but, not의 법비 문장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움직일 필요가 있다. 포지션으로. 세상이 우리를 주변을 돌다.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그런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들어맞는지,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들어맞아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지닌 양면적 특성을 공감하고 양면적 특성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개인주의보다는 자기가 어떻게 하면 사회에 들어가맞고 사회적인 어떤 그런데 잘 이렇게 조화될지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니까 답은 4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넘어가서요. 자, by taking a conscious interest in your brain and how it works, and by consciously trying some of the techniques that follow, you can acquire a variety of useful mental skills. 이렇게 되는데, 어떤 interest는 흥미잖아요. 그래서 어떤 흥미를 취하는데 너의 뇌에서 너희 뇌라고 하는 거에 이제 흥미, 뇌과학이라든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흥미를 가지면서, 그리고 and 이렇게 나왔을 때는 다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and는 둘 중에 아무거나 해석하면, 이제 이것도 크게 보면 by 이만큼, and 또 by 이만큼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 것만 해도 되고, 뒤에 것만 해도 되고, 다 해도 되고,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앞에가 좀 쉽잖아요. take, interest니까, brain, 뇌에 대해서 흥미를 갖고, 어떻게 그거 작동하는지 흥미를 가지면서, you can acquire, 너는 얻을 수 있다. acquire, 얻다라는 뜻이에요. 얻을 수 있다. 다양한, 유용한 멘탈 스킬, 지적인 어떤 능력들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뇌에 관심을 갖고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관심을 갖게 되면 어떤 지적인 어떤 능력, 이런 것을 다양하게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면 그것은 매우 어렵지도 않지만, 그러나 우연히, by accident라고 하는 되게 중요한 이제 표현이에요. accident가 사건, 이런 뜻도 있지만, 우연, 이게 있어서, by accident가 어떤 우연히 그건 발생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죠. 뭔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쭉 보시면요. 이게, 너무 어려운 단어. 프리밸런스, 밑에 만연 이런 단어 나오는데. Negative thinking, forge나 illogical thinking, rigid thinking in our society proves the fact that these higher level thinking skills do not come naturally 라고 해서. 솔직히 이거는 이제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해석이 어렵다. 단어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해석 안 해도 돼요. 솔직히 근데 여기 보면 프리밸런스도 이미 어렵고요. 그 다음에 forge, illogical 어려울 수도 있고, rigid라는 단어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안 해도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잖아요. 없으면은 어쩔 수 없이 그 다음에 넘어가든가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까 세 줄까지 내용은 뭐였냐면, 세 줄까지를 제가 요약해드리면, 뭔가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뇌에 관심을 가지면 다양한 지적인 스킬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이 어렵진 않지만 우연히 일어나진 않는다. 뭔가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거랑 관련된 것만, 여기까지 만약에 이 더 프리밸런스 이하 문장이 어려우니까 내가 3등급이어서 또는 4등급, 5등급이어서 이거 해석이 안 된다. 앞에 거까지 해석됐다 그러면 이 세 줄을 해석한 거 가지고 기반으로 답을 한번 맞춰본다고 생각하면 몇 번이 답이 될까요? 그러면 1번 평균 이상의 사고가 아니잖아요. 그죠? 부정적이고 빌런리 바꾸는 훈련은 아니고, 뇌의 작동 방식에 관심을 갖고 사회가 하는 기술을 시도하라. 괜찮죠, 이거. 3번. 긍정적 사고와 부정적 사고의 균형 유지를 의식적으로 노력하라. 그런 얘기 없었고요. 그 다음에 비판적인 합리적 사고에 나만의 생각을 키우라. 이것도 없었잖아요. 답은 3번이죠. 답은 3번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수능 특강이랑 짜고 치는 것도 아니고, 수능 특강 나오자마자 지금 받아가지고 PDF 받아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는 건데, 실제로는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도 얼마든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결국 세 줄 정도를 해석을 정확하게 해내도 주장하는 바 문제 맞추는 데는 지장이 없다. 물론 이거 하나 가지고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이건 기본기예요. 제가 오늘 설명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기본기인데, 그 기본기 정도만 익혀도 어느 정도 수준은 다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다 굳이 해석해서 문제 풀지 않아도 비슷한 수준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이런 문장들은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재밌는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제를 보면 the term statistical significance라고 하는 게 이제 이탈릭체로 되어 있는데 이탈릭체로 된 건 실제로는 되게 중요한 용어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서 강조 표현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 좀 어려운 말이라서 솔직히 이런 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 문제 푸는데 어떤 statistical term 용어 이거 statistical 통계적 뭐 의미 중요성이라는 뜻인데 그런 것은 어떤 불행한 단어의 선택, 그러니까 뭐 unfortunate choice of the words에서 단어를 어떤 좀 unfortunate한 choice는 아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unfortunate가 뭐 불행한 뭐 행운이 없는 이런 뜻인데 그런 선택은 선택이다. 그런 선택이다군요. 그런 단어들이 불행한 선택이다. 쉽게 말하면 단어를 잘못 뽑았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나 it's part of our research vocabulary.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어떤 연구 어휘의 일부이고 그것은 계속 리포트에 나오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두 줄을 요약하면 statistical significance라고 하는 말을 좀 이게 되게 어렵게 쓴 거다 이런 얘기죠. 또 불행한 초이스 뭐 되게 이상한 말이지만 어쩌면 뭐 단어를 좀 잘못 선택했다. 하지만 그것은 계속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두 줄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저 단어가 뭐 되게 잘한 것 같진 않지만 계속 나타나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refers to the fact 그것은 사실을 언급해. refer to 정말 중요하죠. 사실을 언급한다. 어떤 사실을 언급하냐면 results 그 결과 발견되거나 어떤 발견된 결과라든가 어떤 차이 그런 것들이 could reliably be expected to occur again 해서 모르는 거는 항상 해석하지 마세요. reliably 어려우니까 버린다고 치면 기대될 수 있다. 다시 일어날 것으로 기대될 수 있다. 만약 또 하나의 연구가 수행된다면 유사한 방식으로. 그게 바로 statistical significance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네 줄까지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 말 되게 좀 이상하지만 나타나고 그것은 이러이러한 걸 뜻하는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too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은 hear the phrase 그 단어 statistically significant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고 그것을 갖다가 또한 가정하라는데 results가 되게 중요하다고 가정하지만 이것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대신에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 단어 어떤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되게 그 단어에 대한 설명을 뜻하는 거예요. statistical significance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되고 이런 것을 어떻게 알려주는데 그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쉽게 말하면 뭐 어떤 그 용어 같은 거 있잖아요. 용어 같은 거를 갖다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실험 결과 예측을 확률 통계를 활용 이런 얘기 아니죠. 뭐 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통계적 유의미성이랑 실제 중요성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가능하고요. 이게 뭐 뒤에 보면 통계적 유의미성이 이제 statistical significance거든요. 근데 실제 중요성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실제 중요성은 아까 여기 나왔던 이 문장이에요. assume it also assume 가정한다. 그것은 또한 제한한다고 results가 그 결과가 의미적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근데 그거 진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두 개는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답은 2번이 제일 가능하고요. 3번 뭐 연구자의 직권을 배제해서 실험적 객관을 유지해야 된다. 아니고요. 충분한 아니죠. 나머지 읽어보시면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한 번도 나오지도 않은 거예요. 3, 4, 5번은. 답 찾는 데는 좀 쉬웠던 문제고요. 그 다음 7번으로 갈게요. 7번에는 이제 윌더니스가 이제 어떤 황무지 뭐 이런 거예요. 뭐 야생구역이라고 보는데 어떤 그 황무지 어떤 생존이라고 하는 것은 necessary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황무지가 뭐 이렇게 개간되지 않은 땅 같은 건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대치듯이 안 했냐고요? 필요 없으니까 안 합니다. 문장을 빨리 이해하는 데는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꼼꼼하게 해석하고 나중에 공부를 하고 다음번에 정말 내가 한 1등급, 2등급 돼서 모든 문제 다 풀고 싶다라고 하면 해석을 하시면 되고 그냥 문제를 맞춰서 어쨌든 스킬적인 것에 완벽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해석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문장은 our sanity, 우리 어떤 그 건전성은 sanity라고 하는 건 건전성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은 아마도 그 require it, 그것을 갖다 필요로 한다. 그것이 뭘까요? 당연히 황무지 뭐 이런 거죠. 황무지는 필수적이고 우리가 건강한 마음, 우리 어떤 그 온전한 마음을 갖게 되려면 그것이 요구된다는 얘기죠. 황무지, 여러분들 뭐 황무지가 그 야생구역 같은 건데 그런 거 있나요 주변에? 뭐
있겠죠라고 생각하겠죠. 그런 거랑 비슷한 건데 whether we go to those places or not, 우리가 그런 장소에 가든 안 가든 we need to know that they exist. 우리는 황무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필요는 있다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 문장까지만 벌써 가도 이제 황무지가 반드시 필요한 어떤 사회의 존속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1번부터 5번까지 선택지에서 야생구역 보존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 정책까지 수립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직 안 했고요. 야생구의 생태계 보건을 위해 포식동물,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가능한 주변에 가능한 공간에 수많은 야생구역이 존재해야 한다. 이게 제일 낫죠, 지금까지 보면. 왜냐면 지금까지 읽은 거의 입장에서 1번, 3번 중에 3번이죠. 3번이죠. 4번 공유지를 활용하여 아니고요. 야생구역의 아름다운 가능성을 수 있는 뭔 소리입니까?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답은 1번 아니면 3번인데 아까 말했던 대로 3번이 더 가능한 거죠. 왜냐면 1번 들어가려면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걸 읽으려면 더 가야 되거든요. 그럼 더 읽어볼게. 한 문장만 정도만 더 읽어보면 I would argue that, 우리는 주장한다. 우리는 필요 없다고. 황무지가. 그러나 수백만의 작은 그러니까 나대의 법이죠. 나대의. 우리는 주장하는데 이건 필요 없지만 그러나 이거 수백만의 작은 어떤 프라이빗하고 세미 프라이빗 준사적인 어떤 그런 황무지는 필요하다고 우리는 주장한다. 그리고 모든 농장은 그것을 하나씩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죠. 정책일까요?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음 문장이 every farm should have one 다음에 이만큼이 한 문장인 것 같은데 여기도 그런 얘기가 없어요. wilderness can occupy. 그러니까 황무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도시 어떤 그 공간, 어떤 팩토리 그라운드니까 뭐 공장 주변에는 코너 같은 데 이렇게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뭐 정책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예요. 주장하는 바 마지막 문제인데 Facing a difficulty head on is the first positive step in the process of fixing it 해서 facing이 직면하는 거죠. 당신의 어려움을 직면하는 것을 head on 몰라도 안 하시면 됩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직면하는 것은 첫 번째 어떤 단계다. 그것을 고치는데. 그렇죠. 어려움을 봤을 때는 그것을 직면해야지 고쳐지니까. 근데 your promotion, 너의 어떤 승진이라고 하는 건 누군가에 갔는데 그게 뭐 what? Face it directly. 그것을 직면해라. 그죠? There must be a reason. 이유가 있을 거다. 보스가 고른 이유가. 그리고 너의 어떤 그 아픔과 앵거를 가지고 컨트롤하래. 그러니까 통제를 하고 알아내라. 왜 너는 그걸 못했는지 이런 얘기가 되잖아요. 이제 그만하셔도 되죠. 이게 하고 싶은 얘기 더 할까요? Ask your boss. 너의 보스에게 네가 할 필요가 있는 거, 너 스스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제가 뭐 해야 되죠? 제가 앞으로 더 성장하려면 뭘 해야 되죠? 그래야지 다음번에 너가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답은 이제 뭐 1번부터 5번까지 쭉 봤을 때 어려움을 만나면 먼저 1번 가능하고요. 거부감을 버리고 직장생활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거부감을 버리고 직장생활 조언을 들으라는 게 그냥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여러 가지 직장생활 말고도 그냥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걸 정면으로 검토를 해라는 얘기니까 자신의 약점보다는 강점을 살려. 뭐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관련 없고요. 실패가 예상되면 문제를 현재 그죠? 답은 그래서 1번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 많은 지금 주장하는 바 특히 이제 쉬운 문제 형태인데 왜냐면 선택지가 한글이기 때문에 쉬운 문제 형태를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식으로 앞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 사람이 글을 썼는지와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글을 읽게 되면 절대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방식으로 꼭 문제를 푸시길 바라고요.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저에게 질문 같은 거 해주시면 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써니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